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올해로 65세, 32년간 SK하이닉스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강남구 청담동 로얄 팰리스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깔끔하게 다림질된 감색 경비복을 입고 출근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진 않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출근 준비를 하려다 문득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32년 동안 매일 아침 향하던 연구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 동네 산책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말수가 너무 줄었어요. 라고 말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공허해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바쁘게 지내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면접날, 관리소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연구소장 출신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은 선선한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 40대 중반의 여성분을 마주쳤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진한 퍼플 컬러 원피스를 입은 정수연 씨였죠. 저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정수연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이 들어서 할 일이 경비밖에 없나 참 불쌍하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일에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주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어르신들의 무거운 택배를 직접 집까지 들여다 드리고 단지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특히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쌀쌀한 10월의 아침, 낙엽이 흩날리는 주차장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 당시에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까요. 지난 6개월간의 경비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정수연 씨와의 첫 충돌일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가 로얄 팰리스 아파트에서 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 구석에서 정수연 씨의 메르세데스 벤츠 지바겐이 주차선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트릭 블랙 컬러의 대형 SUV는 옆 차량의 공간까지 거의 절반을 침범하고 있었죠. 평소 같았다면 바로 노란색 포스트잇을 부착했겠지만 정수연 씨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라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의 안전과 편의였으니까요. 고심 끝에 가장 정중한 문구를 골랐습니다.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선 안쪽으로 주차 부탁드립니다. 지하 3층 담당 경비원 박성준 드림. 다음날 아침 7시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 위로 보이는 에르메스 캘리백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겨진 포스트잇이 제 책상 위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에 산 지가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2년간 SK하이닉스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었던 제가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중요성, 다른 주민들의 불편함, 주차장 사고 위험성까지.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연 씨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3개 내리치고는 경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미영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일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규칙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리라는 것. 그것이 제 32년 직장 생활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주차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수연 씨는 더 이상 주차 문제로 직접적인 다툼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 하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멀리서 정수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 대표로 활동하시는 김영희 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경비원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주차 한번 잘못했다고 트집 잡고 택배도 제때 전달 안 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배는 매일 3번, 정확히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에 각 세대에 전달해 드렸는데 말입니다. 특히 정수연 씨의 해외 직구 택배는 최우선으로 처리했던 터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연 씨는 자신의 택배를 일부러 경비실 앞에 방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가져가시던 물건들을 이틀, 사흘씩 놔두셨죠. 지나가는 주민들이 볼 때마다 아이고, 여기 택배가 이렇게 쌓여있네. 경비실이 제 역할을 못하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믿어주시던 분들도 하나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수천억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수연 씨가 일부러 김치통을 경비실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한여름 날씨에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려 얼룩이 졌죠. 청소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연구소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힘든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기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몇몇 따뜻한 주민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초등학생 민준이는 경비 아저씨,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3층에 사시는 할머님은 가끔 손수 만드신 약과를 가져다 주시며 박 선생님 덕분에 아파트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근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여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해요. 이런 시련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걔가 과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걸린 제 오래된 연구소장 명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2가지 가치만큼은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따가워질 무렵 정수연 씨의 행동은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잠시 지하 주차장 순찰을 나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0분 정도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제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32년간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받은 공로패, 아내와 찍은 사진, 매일 아침 마시던 보온병의 커피까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 챙겨뒀나 싶어 경비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정수연 씨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경비실에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지하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죠. 다행히도 분리수거장 한쪽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제 물건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공로패는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아내와의 사진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연 씨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 청소하다가 버린 거예요. 지저분해 보여서요. 경비실이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누르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깨진 공로패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공로패는 제가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성공시킨 반도체 프로젝트의 기념패였습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이뤄낸 성과였죠. 깨진 모서리를 손으로 쓸어보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경비실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깨진 공로패는 수리할 수 없었지만 구겨진 사진은 다림질해서 다시 액자에 넣었습니다. 보온병에 커피를 새로 담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경비실에 개인 물품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작은 수첩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그 작은 수첩 하나로 저는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퇴근 후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의 손수 끓인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무언가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차고에 있는 그거 한번 꺼내볼까요? 순간 제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기 직전 32년간의 연구소 생활을 기념하며 제 자신에게 선물한 노란색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였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제 인생 최고의 사치였죠.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제가 망설이자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때예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차고에서 천천히 먼지를 털어내며 노란 람보르기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쓰던 현대 소나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감이었죠. 헤드라이트를 닦으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회식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퇴직식에서 받은 뜨거운 박수갈채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차고에서 람보르기니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V12 엔진 특유의 웅장한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다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로얄 팰리스 아파트로 향하는 길.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아닌 그저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온 제 모습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죠.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처럼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타고 온 차가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경비 초소에 주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토요일 아침 6시. 로얄 팰리스 아파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특유의 엔진 소리가 아파트 입구를 울리자 몇몇 이른 아침 조깅하시던 주민분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경비 초소 앞에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주차하고 평소처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 민준이가 등교하러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날은 눈이 동그래져서 차를 바라보더니 우와, 진짜 람보르기니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아침 7시 피트니스 센터에 가시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님 차라고
SK 하이닉스 연구소장 출신이시라던데. 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하셨구나.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3층에 사시는 할머님이었습니다. 늘 약과를 가져다 주시던 분인데 이날은 특별히 경비실에 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전에 들었다만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이 일이 행복합니다. 주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자랑스럽거든요. 오전이 지나갈수록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경비실에 들러 차를 구경했고 택배기사님들도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주차 질서를 점검하고 조경수에 물을 주는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죠. 정오가 되어갈 무렵 멀리서 정수연 씨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제 앞에서 급제동을 걸며 지나갔을 텐데 이날은 천천히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람보르기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다만 오늘따라 주민분들이 제 진짜 모습을 보신 것 같아 기뻤습니다. 램프가 켜진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란 결국 한 사람의 진정성과 자부심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람보르기니가 경비실 앞에 주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정수연 씨의 태도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죠.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경비실을 지나칠 때 고개를 획돌리던 정수연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낯선 공손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더니 처음으로 주차선 안에 반듯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화요일, 정수연 씨의 해외 직구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일부러 며칠씩 방치해두었을 택배를 직접 찾으러 오셨죠. 박 선생님, 늘 제 물건을 잘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더운 날씨에 제가 아파트 조경수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수연 씨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드세요. 매일 이렇게 꼼꼼히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요일,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민원함을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가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민원을 철회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님은 정수연 씨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수연 씨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고급스러운 원피스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버린 물건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공로패는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주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정수연 씨를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도 공손히 인사를 건네더군요. 사모님, 남편분이 우리 아파트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야 그 가치를 알겠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부심의 상징이자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매개체였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이런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모두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람보르기니의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우리 아파트의 작은 변화를 이끈 매개체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사건 이후
로얄 팰리스 아파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차 문화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흰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비상구 앞 불법 주차도 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주민들 사이에서 박성준 선생님처럼 우리도 기본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면서도 매일 아침 조경수에 물을 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고 택배를 정리하는 제 모습이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주민자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 문화 개선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주차 시스템을 제안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생 민준이의 자전거 교실이었습니다. 제가 주차장 한켠에 자전거 전용 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주민들이 적극 찬성해 주셨죠.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연 씨도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민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가장 먼저 지지해 주었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라며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제 아파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택배기사님들이 구경하고 가끔은 다른 아파트 경비원분들도 조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건 이 차가 가져온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밤 야간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주민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보는 시선도 바뀌었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퇴근 후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저 당신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얄 팰리스 아파트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정수연 씨가 분홍색 케이크 상자를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대신 편안한 청바지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요즘 제과 제빵을 배우고 있거든요. 처음 만든 거라 서툴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분홍색 장미로 장식된 생크림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정수연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했죠. 명품으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나 봐요. 그런데 박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orry and thank you. 서툴게 짜여진 글씨체가 정수연 씨의 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봤던 어떤 분보다도 당당하세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계시면서도 매일 아침 쓰레기를 정리하고 조경수에 물을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수연 씨, 이제 우리 같이 이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요. 제가 SK하이닉스에서 배운 건 결국 함께의 가치였거든요. 정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박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박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정수연 씨가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툴게 만든 케이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디저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새로운 시작의 맛이었겠지요. 오늘로 제가 로얄 팰리스 아파트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32년간의 SK 하이닉스 생활도 특별했지만 이곳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수연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만든 쿠키나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제과 실력이 이제는 제법 프로 수준이 되었죠. 특히 그녀가 시작한 찾아가는 이웃 인사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이제 전국 아파트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하죠. 주차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우리 아파트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람보르기니는 이제 가끔씩만 타고 나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 후로는 굳이 매일 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대신 그 자리에는 제 오래된 현대 소나타가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소나타마저도 주민들에게 존중받는 차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퇴근길에 산책을 하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수연 씨가 새로 입주한 주민에게 아파트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파트의 자랑은 바로 주민들의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박성준 선생님이 계시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던 편견은 사라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연구소장 시절 제가 늘 직원들에게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 정수연 씨의 밝아진 얼굴.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기로 한 것도 정수연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로얄 팰리스 아파트의 작은 영웅이 되어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지훈입니다. 청담동 패션거리 지하상가에서 지훈이네 구두 수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작은 수선소의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우조선해양의 설계팀장 출신이 구두를 수선하게 되었는지를. 3년 전 37년간의 조선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크루즈선을 설계하던 제가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설계 도면을 그리던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구두를 수선하러 가면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김 노인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40년 경력의 구두 장인이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수선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문득 흥미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간 초대형 선박을 설계하면서 익힌 섬세함과 정교함이 구두 수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설계도를 그리던 손으로 작은 구두를 고치는 일이 은근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 김 노인장님께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망치질 하나도 제대로 못했지만 설계할 때의 그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익혀나갔죠. 노인장님은 제가 유독 금속 장식 작업을 잘한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당연했죠. 수십 년간 선박의 미세한 부품들을 다뤄온 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청담동의 작은 구두 수선소를 열었습니다. 지하 상가의 구석진 자리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의 장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 때마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처음 조선소에 출근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작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제 가게 맞은편에 있는 다은 부티크의 젊은 사장님과의 만남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지하상가에서의 첫 손님은 다은 부티크의 서다은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가게 인테리어를 막 끝낸 그날 오후, 까만 생로랑 하이힐을 들고 들어오셨죠. 당시 저는 그녀가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편집샵 운영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수선 가능하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며 하이힐을 내밀었습니다. 굽이 살짝 휘어져 있었고 밑창에 금속 장식이 떨어져 있었죠.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 집어들자 서다은 사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제가 파리 컬렉션에서 직접 구매한 한정판이에요. 마치 제가 구두를 망가뜨릴 것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37년간 초대형 선박을 설계했던 손으로 직접 고쳐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서다은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저씨가요? 배를 설계하셨다고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업복 차림의 제 모습에 실망한 듯했습니다. 네, 전 대우조선해양 설계팀장이었습니다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하이힐을 획 낚아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전문 수선소에 맡기겠습니다. 제 구두는 너무 고가라서.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서다은 사장은 같은 구두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른 수선소에서 거절당했다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Repairs possible 이라고 적힌 영문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선 가능합니다. 금속 장식은 제가 특히 자신 있는 분야죠. 이번에는 제 작업대 위에 놓인 정교한 공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쓰던 것들을 개조해 만든 특별한 도구들이었죠. 서다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구두를 맡겼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꼭 부탁드려요. VIP 고객과의 미팅이 있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투였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금속 장식을 복원하고 휘어진 굽을 교정하고 밑창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선박의 미세한 부품을 다루듯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구두 한 켤레가 제 인생에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가 저와 서다은 사장의 관계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서다은 사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구두를 찾으러 왔습니다. 마침 저는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광택제를 꼼꼼히 바르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제 작업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 구두에 뭘 바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급 가죽인 줄 아세요? 서둘러 구두를 빼앗아 들더니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설마 일반 구두약을 바른 건 아니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직수입한 특수 가죽 보존제입니다. 조선소에서 특수 도장 작업할 때 쓰던 경험을 살려서. 하지만 제 설명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소 얘기는 그만하시죠. 제가 부탁한 건 단순히 굽만 고치는 거였어요. 왜 자꾸 이것저것 손을 대시는 거예요? 서다은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의 VIP 고객이 부티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서다은 사장은 구두를 들고 서둘러 나가면서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구두가 새 것처럼 광이 난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금속 장식이 전보다 더 견고해졌다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 설계할 때도 미세한 각도 하나하나가 중요했거든요. 구두의 금속 장식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 서다은 사장의 시선이 제 작업대의 한켠에 놓인 도면들에 꽂혔습니다. 선박 설계 도면과 구두 수선 도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습관이 되어서요. 모든 수선 작업을 하기 전에 도면을 그립니다. 구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완벽한 수선이 가능하니까요. 서다은 사장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크루즈십 설계도 하셨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게 Princess of the Sea였죠. 세계 최대 크루즈선 중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다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도면을 내려놓고 황급히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다은 사장의 부티크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 공사팀이 드나들었고 큰 박스들이 반입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지하상가의 이웃 상인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우연히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서다은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임 실장님, 잠시 시간 되세요? 처음으로 반말이 아닌 존칭을 써서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녀를 따라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화면에는 제가 설계한 Princess of the Sea 크루즈선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디자인했던 선수 부분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각도였죠. 다음 주에 저희 매장에서 럭셔리 크루즈 웨어 컬렉션 론칭 행사가 있어요. 테마가 바로 Princess of the Sea예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반입되던 박스들은 아마도 디스플레이용 크루즈선 모형이었을 겁니다. 전시될 모형이 실제 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임 실장님의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을 무시했는지. 서다은 사장은 자신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크루즈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동생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선박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Princess of the Sea를 보고 선박 디자인의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세계 최고의 디자인 상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계자를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지막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이렇게 구두수선소에서 다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을.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서다은 사장과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두 손 가득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크루아상을 들고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임 실장님, 혹시 크루즈선 모형 설치하실 때 자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꼬박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Princess of the Sea의 설계 과정부터 제가 특별히 신경 썼던 디테일들까지.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제 동생 유진이가 임 실장님 팬이에요. Princess of the Sea 설계자의 다른 작품들도 전부 찾아봤대요. 특히 선수 부분의 곡선이 마치 발레리나의 움직임 같다면서. 서다은 사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곡선을 디자인할 때 실제로 발레 공연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맞아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았죠.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서다은 사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발레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넣은 거예요. 이건 정말 운명 같은데요. 그날 오후 처음으로 그녀의 부티크에 초대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작업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벽면 가득 크루즈 웨어 스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Princess of the Sea의 사진이 있었죠. 이게 제 동생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유진이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동생이 선박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그리고 저는 크루즈 패션의 꿈을 가지게 됐고요. 서다은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줍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임 실장님. 처음에 제가 너무 무례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사실 전 이런 편견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히려 그런 실수를 했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오는 부티크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루즈선을 설계하던 제 모습이나
지금 구두를 수선하는 제 모습이나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녀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은 부티크의 크루즈웨어 론칭 행사가 열립니다. 서다은 사장의 부탁으로 매일 저녁 문 닫은 후에 크루즈선 모형 설치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수선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 벌어졌죠. 임 실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몇 도로 꺾여야 하나요? 서다은 사장이 크루즈선 선수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7.5도예요. 이게 제가 설계할 때 썼던 원본 메모예요. 수첩을 넘기자 빛바랜 스케치들이 나왔습니다.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연구한 드로잉, 파도의 물결을 관찰한 기록들. 서다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제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Princess of the Sea 초기 스케치 옆에 적혀있던 메모 때문이었죠. 딸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를 만들자. 임 실장님, 따님이 계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1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딸아이 얘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서다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혜민이가 발레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 아이의 꿈을 이 배에 담고 싶었어요. 우아하게 파도를 가르며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마치 무대 위의 발레리나처럼요. 그날 밤, 서다은 사장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자 안에는 우아한 하이힐이 들어있었죠. 이번 컬렉션의 메인 피스예요. The Princess 라인의 첫 번째 작품이죠.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구두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임 실장님의 크루즈선처럼요. 구두의 굽라인은 마치 Princess of the Sea의 선수 곡선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얀 세틴 위에 수놓아진 진주 장식은 파도를 가르며 생기는 물방울을 연상시켰죠. 혹시 이 구두 수선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론칭 행사 때 전시될 예정인데 뭔가 마무리가 아쉬워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크루즈선이 구두가 되어 또 다른 이들의 꿈을 실어 나르게 된다는 것을. The Princess 하이힐을 수선하기 위해 저는 평소와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소 시절 특수 도금 작업에 썼던 도구들을 꺼내고 진주 장식을 위한 특별한 접착제도 주문했죠. 마치 크루즈선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던 때처럼 설렘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임 실장님, 이거 보세요. 서다은 사장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미국에서 온 영상통화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밝은 표정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Princess of the Sea 설계자셨어요? 저 유진이에요. 영상 속 서유진 씨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해양디자인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알아요. 특히 선수부의 곡선이 혁신적이었다고. 서유진 씨는 마치 오랜 팬이 에이돌 가수를 만난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발레 공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감탄을 멈추지 못했죠. 언니, 그래서 내가 구두 디자인할 때도 그 곡선을 참고한 거야. 임 실장님이 수선해 주시는 그 하이힐. 서다은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업대로 돌아와 하이힐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뒤꿈치에서 발등까지 이어지는 곡선이 정말 크루즈선의 선수 곡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구두 굽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진주 장식 하나하나를 다시 고정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딸 혜민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서유진 씨 나이였을 텐데 그 아이도 이렇게 밝은 미소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까요? 문득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임 실장님, 서다은 사장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부제를 Dancing on the Waves로 정했어요. 혜민 씨를 위한 헌정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반짝이는 하이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구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누군가의 꿈과 추억을 담은 특별한 작품이 될 거라고. 론칭 행사를 하루 앞둔 저녁, 다음 부티크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Princess of the Sea 모형이 중앙에 우아하게 자리 잡았고 그 주변으로 크루즈웨어 컬렉션이 마치 파도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임 실장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서다은 사장이 백색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진열대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수선한 The Princess 하일이 특별한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일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ancing on the waves, inspired by Princess of the Sea, in memory of Hymen, the eternal ballerina.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다은 사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캘리포니아 해양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번 컬렉션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대요. 특히 크루즈선 디자인과 패션을 접목한 시도가 혁신적이라고 말을 하던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 슬라이드 쇼가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그린 크루즈선 초기 스케치와 서다은 사장의 구두 디자인 스케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같은 곡선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티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영업 종료 시간이라 안내를 해드려야 했지만 서다은 사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중년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오셨는데 서다은 사장을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혹시 임지훈 실장님이세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배웠던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혹시 15년 전 서울 발레단에서 서다은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 혜민이가 발레를 배웠던 저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혜민이가 제 발레 교실에서 서다은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던 그 아이.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세요. 서다은 사장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임 실장님 따님이 엄마의 그 제자였어요.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래, 다은아,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자가 있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때론 너무 지쳐 보여서 쉬라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꼭 프리마돈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발레 연습을 핑계로 일찍 나가던 혜민이 주말마다 크루즈선 설계 도면을 보여달라고 조르던 모습. 아빠, 나중에 아빠가 만든 배에 타고 전 세계 발레 공연 다닐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해맑은 미소.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이 하이힐이. 서다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담았다는 게 이런 의미였군요. 서다은 어머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실장님, 혜민이의 마지막 발레 공연 영상이 아직 제게 있어요. 그 아이가 백조의 호수를 추던 모습. 지금 봐도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진열대의 The Princess 하이리 LED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곡선은 마치 무대 위에서 춤추는 혜민이의 모습 같았고 Princess of the Sea의 우아한 항해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티크에는 세 사람의 눈물과 함께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혜민이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이어준 것이라는 걸. 다음 부티크의 론칭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Dancing on the Waves 컬렉션은 패션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The Princess 하일은 행사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혜민이를 위한 헌정 문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죠. 그날 저녁 서다은 사장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수익금 일부를 청소년 발레리나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Hymen's Dream 이라는 이름으로요. 행사가 끝난 후 서다은 어머님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오셨습니다. 15년 전 혜민이의 마지막 발레 공연 영상이었죠. 우리는 부티크의 대형 스크린으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얀 튜투를 입고 우아하게 춤추는 13살 소녀.
그 곡선미 넘치는 동작들이 Princess of the Sea의 선수 곡선과 오버랩되었고 다시 The Princess 하일의 우아한 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제 작은 구두 수선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대 위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새하얀 발레 슈즈가 들어 있었고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 실장님, 이제는 혜민이의 꿈이 저희를 통해 계속될 거예요. 이 발레 슈즈처럼 우아하게, Princess of the Sea처럼 끝없이 항해하면서요. 다은 드림.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대에 놓인 발레 슈즈가 반짝였고 벽에 걸린 크루즈선 도면이 빛났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다은 사장은 패션으로, 서유진 씨는 배 설계로, 그리고 저는 이 작은 구두 수선소에서 우리 모두는 혜민이가 꿈꾸었던 그 우아함과 열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작업대에는 매일 새로운 구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혜민이의 마지막 공연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그리움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우리 혜민아, 아빠는 여기서 내 꿈을 이어갈게.